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소위 R의 공포라고 하죠. 자, 경기 침체 때문에 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변동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전쯤부터 16년 만에 큰 기회다. 16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여전히 지금부터 계속 기회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 침체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동시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지난 주말 소위 경기 침체 때문에 왜 미국 주식은 크게 하락했는지, 그런데 어제자였죠.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플러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로 끝났는지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16년 만에 큰 기회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그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16년 만에 큰 기회가 왔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데 지난 주말에 미국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두 번째 순서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라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자, 8월 고용보고서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 비농업 일자리가 얼마만큼 증가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 보았죠. 자, 왜 비농업 일자리입니까?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계속 농업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불가결하죠. 자, 그런데 비농업 쪽은 내가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입니다. 구매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어떤 결과가 나와 있냐라는 것은 경기 침체, 그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보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1차 쇼크였죠. 그런데 8월 고용보고서에는 비농업 일자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았더니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반대로 시간당 임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거의 변동이 없고, 주간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보면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것 외에는 다른 요소들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터진 것은 FOMC 미국 연준의 2인자라고 일컬어지는 월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B컷,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곱하기 2, 0.5 B컷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발언들을 뜬금없이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고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닥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FOMC 2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B컷을 주장을 하니까 시장에서 의구심이 생긴 거죠. 뭔가 있나 보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네. 그러면서
덜커덕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월러라는 사람이 B컷을 갑자기 주장한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부터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차피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하라 하더라도 이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기 전에 이양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내리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가 있나 하면서 출석 주저앉은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출석 주저앉으면 한국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 저녁이었고 한국 시간으로 토일 지나면서 한국 시장이 어제 월요일 날 열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여파가 오히려 반대로 한국 시장은 마감됐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뭐가 있나 이러면서 출석 주저앉았던 것이 다시 냉정을 되찾은 거죠. 아니네, 고용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거네. 아직 경기 침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네. 자, 이런 인식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어제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 시장이 좋을 거다, 또는 또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서 나쁠 거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 경제,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 16년 만에 큰 기회가 왔다, 지금도 유효하다, 16년 만에 왔다, 그 16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아시다시피 금리 대전환기죠. 자, 그런데 이 대전환기에는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제 고객, 저희 바인 투자자문의 고객 가운데 오랜 경력의 파일럿이 있습니다. 즉 이제 비행기 파일럿이 계신데, 이분하고 언젠가 한번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비행 중에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가장 긴장하냐라고 물었더니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륙할 때와 그리고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비행기가 그동안 공중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높은 금리로 계속 운항하던 현상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착륙을 할 때 랜딩 기어 바퀴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착륙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착륙하는 경우도 있고, 일기가 좋지 않고 구름이 막 끼고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랬을 때는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입장에서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 투자에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지면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지면이 뜻하는 것은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즉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지면, 즉 경제를 뜻하는 이 지면이 어떤 모양일지를 떨어뜨려 봐야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기 전에 이미 경제가 어느 정도 고금리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금, 적금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자가 아주 작습니다. 원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 기회라는 거죠. 기회. 자, 그렇기 때문에 16년 만에 대전환기, 금리 대전환기는 큰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이제 세 번째 순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하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어느 정도 나빠져 있는지, 아니면 얼른 금리만 떨어뜨리면 다시 회복되는 정도인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많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월러라는 사람의 한마디에
전체적인 고용 보고서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에 출석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행기가 떨어진다, 착륙한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우리가 특히 주식과 채권 시장에 있으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형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채권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채권 가격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 공급량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제 얼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속단해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에는 이롭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요, 소위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 책에 보면 52쪽입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꼭지에 보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 놓았습니까? 기술은 한번 만들어지면 죽지 않는다. 아메바처럼 계속 생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 등장했고 그때 닷컴 버블, 요즘 AI 버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폭락했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실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실적을 만든다,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아무런 이슈가 아니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모든 기업들, 동네 식당까지 모든 기업들, 모든 장사들은 인터넷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한 20년 걸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술은 한번 생겨나면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마치 아메바처럼 주가가 떨어지도 주가랑 상관없이 계속 이 시간에도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AI 거품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20% 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AI 관련되는 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도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반도체가 앞으로는 AI 반도체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AI 반도체만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동시 통역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어플들이. 그런 어플들 모두가 AI 관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도 AI 반도체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 이 AI 기술이 먼저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정받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술은 실적은 우리가 과거 인터넷처럼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실적은 지금 조정받는 주가 이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AI 기업 관련 이런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봉지라면 재테크 아직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요, 제가 뭐 책장사 아니고 인쇄 1,800원 한금 팔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마다 참고할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 또 ETF 중심이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놓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어떤 페이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돈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윳돈. 자본주의는 돌아보면 기다리는 사람한테 항상 별점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을 보셔야 돼요.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전체 투자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라면 이것들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좀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죠. 예컨대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형 상품들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또 채권형 상품도 일부 담을 수 있으나 채권형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격이라든지 공급 물량 등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 또 뭐 N 캐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N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미국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채권 내가 몰빵. 자,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내가 1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채권으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앞서 제가 AI, 그 다음에 AI 관련 종목, 또 AI 관련 반도체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쪽에 투자도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부, 그래서 다양한 또 뭐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배당이 나오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그 ETF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들, 또 배당을 준다는 것은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는 기업들이잖아요. 안정된 기업들. 그런 쪽에도 일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섹터에 좀 나누어서 담으시라. 자,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게 담을 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과감하게 높일 수 있는 상품이나 ETF, 또 포트폴리오 이런 쪽도 괜찮다라는 거죠.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뭐 제 책 봉지라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자문하는 상품들 보면 다양하게 있죠. 예컨대 뭐 매달 적금식 ETF도 있고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는 고배당 에거 팩토리 시리즈 같은 경우도 있고, 내 기대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하이힐드 익스트림 같은, 예컨대 ETF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를 하죠. 이 3배로 움직이는 ETF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하이힐드 익스트림,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배분 전략을 자문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같은 영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가격, 즉 채권 투자가 유리한 시기가 왔다. 그리고 AI나 반도체 쪽들은 결국 기술은 생존할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가격도 계속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분할 매수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예 조금 더 위험하지만 더 기대 수익도 그만큼 높은 이런 포트폴리오도 나누어서 갈 수 있는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갈 것인지 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성향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앞서 비행기가 하늘 높은 곳에서 계속 운항하다가 지금 착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폭파될까요? 착륙이 잘못되어서. 그것은 자본주의가 폭파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진다면 투자가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비행기가 어찌되었건 착륙할 거야 라고 믿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16년 만에 큰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같이 변동성이 심한 때에도 이것이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근 전개되는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투자를 어떻게 요즘 같은 시기에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